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미치고 김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리치고의 김기원입니다. 네. 자, 노후 준비의 마지막 보루라고 불리는 게 바로 퇴직연금이죠. 네. 최근에는요,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깬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믿겨지세요? 퇴직연금을 깬다. 퇴직연금까지 깨서 내 집 마련을 한다? 그렇죠. 아니, 그럼 노후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? 노후 되면은, 지금 노후 한 30년, 40년 지나면은, 지금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거고 할 텐데, 그러면은, 그때 퇴직연금이랑 국민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이것까지 깨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한다고요? 아마도 이제 향후의 노후보다는 당장에 좀 내 집 마련이 더 급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수익이 창출되면 네. 노후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퇴직연금 중도 인출 현상과 또 그 네.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. 아, 네. 참 마음이 참 아프네요. 참 마음이 얼마나 집을 갖고 싶으면 그러겠나라는 생각도 저는. 그거는 뭐 이해하고 또 네. 한편으로는 정부가 계속 부추겼잖아요. 특례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특례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고점의 시기에 이제 이거를 참 30, 40한테 좀 넘기는 게 저는 참 마음이 좀 일단 아프고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죠. 그쵸,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. 연금을 깬 건가요? 네, 여기 이제 보시면 작년 퇴직연금 깬 금액이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. 거의 한 2조 5천억 가까이 되고요. 많네요. 여기 얼마나 많이 증가? 40%가 증가한 거예요. 자, 그래서 22년과 23년이 이제 비교한 데이터인데, 22년에는 이제 49,800명, 거의 5만 명 되죠? 근데 23년에 이게 얼마나 늘어났어요? 6만 거의 4천 명 가까이 됩니다. 많이 증가했네요. 근데 23년에 어떤 일이 있어요? 22년에 부동산이 크게 폭락하고, 네. 그러면서 여기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, 이런 것까지 하니까 뭐라를 한 거예요? 퇴직연금까지 끌어다가 지금 집을 산 거죠. 네. 그래서, 야, 참,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. 자, 여기 이제 중도 인출 사유를 좀 보시면, 네. 주택을 이제 구입하는데 쓴 게 52.7%입니다. 절반 정도. 절반이 넘어요. 자, 그런데 구입뿐만이 아니라 또 임차, 주거 임차를 하는데 또 27.5%.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? 80.2%. 우와. 빨간색으로 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네, 그렇죠. 80%가 주거를 이유로 퇴직금을 중도에 끌어다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의 눈이 제가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것까지 끌어다가 지금 영끌의 영끌까지 내 노후에 이런 퇴직금까지 끌어다가 집 사고 또 뭐예요? 주거 임차, 전세까지 할 정도로 지금 집값이 너무 지금 비싼 거예요. 네, 그러니까 집 하나에 완전 지금 올인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예요? 퇴직연금이. 그럼 뭐예요? 주거자금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뭘 못하는 거예요?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야,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.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회생 절차도 한 14% 정도 됩니다. 파산도 있어요. 파산. 네, 그러니까 파산 이거는 너무 이제 비율이 작으니까 이거 이제 뺀 거 다 안 좋은 거죠. 네, 이거 있을 수 있으니까. 근데 일단은 어떤 집 관련한 게 80%. 그 다음 13%가 회생 절차.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 회생해야 돼요. 그래서 또 깬 거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부 다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지를 이 데이터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내 집 마련을 지금 당장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나 당장에 내 집 마련을 하느냐, 네. 아니면 먼 훗날 네. 노후 준비를 위해서 돈을 아껴두느냐. 네. 이 차이거든요. 근데 대표님은 지금 이제 30대가 아니시잖아요. 네, 아니죠. 만약에 30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, 절대 안 하죠. 이렇게 절대 안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. 만약에 네.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에요. 바닥이야. 무릎 밑이야.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지금은 서울 같은 경우는 완전 거의 머리 꼭지라고요. 이 어깨 위에 이만큼에 있어. 근데 이런 시기에 그냥 일반적인 대출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까지 중도인출해가지고 지금 집을 산다? 이거는 그냥 내 노후를 그냥 완전히 나는 부동산 가격에 올인하겠다라는 거잖아요. 위험성이 크긴 커요. 노후에 어떻게 완전 올인하겠다는 어떻게 거잖아요. 할지. 네. 근데 3040이 나이 먹고 이렇게 되려면 몇십 년 지나야 돼요? 30년, 40년. 한 30년이라 칠게요. 자, 30년 뒤에 과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? 30년 뒤에. 그 부동산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까? 물론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만 워낙 이제 통화량이 더 하지만 거기에 내가 중간에 대출이자 내고 뭐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은 야 이게 맞나. 그리고 이제 중간에 주택 가격이 저는 꽤 큰 폭으로 25년도에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 내 노후까지 걸고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.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. 이 30, 40대가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.
이렇게 3, 40대에 몰렸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. 그렇죠.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는 딱 그 연령대고,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, 신생아 특례.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부에서, 금리 좀 싸게 해줄 테니까, 대출받아 집사, 이 정책이 저는 너무 컸다고 봐요. 그러니까, 또 거기에 대다수,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, 기회 왔다, 영끌하자, 그렇죠. 또 이렇게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23년에 이렇게 이제 늘어난 거죠.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저는 25년, 26년부터 치르기 시작할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고. 만약에 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, 친한 사람이잖아. 무조건 뜯어들고 뜯어 말렸죠. 진짜 큰일 납니다. 아니, 기억 안 나서 2020년, 21년 그 좋았던 시기에 지금보다 분위기 그때 사신 분들 못 버텨가지고 지금 다 경매로 나오잖아요. 그렇죠. 지금 경매가 물건이 거의 최다라서. 그러니까요. 심각. 그러면 내 노후도 경매 넘어가는 거야, 지금. 내 노후가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거는. 그러네. 정말 적절한 표현이네. 네. 아니, 여러분들 노후를 지금 경매로 넘기고 싶으세요? 아니,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떤 최후의 보루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그래도 내 노후에 종잣돈, 쌈짓돈을 내비둬야지. 이거를, 그 고평가된 시기에 정부가 정책 좀 해서 살짝 이자 낮춘 이걸 덥석 물어가지고 한다? 아, 진짜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. 근데 부동산이 하락되면 정말 큰 타격이 입힐 것 같고, 엄청난 큰 우리가 타격이죠. 걱정하듯이 정부에서도 걱정을 했는지 이번에 또 뭐 강화를 하겠다, 네. 대출제 인출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화를 네.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볼까요? 강화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, 저도. 네, 이제 아차 싶었던 거지. 그렇죠. 네. 맞아요. 이렇게까지 또 사람들이 할 줄 몰랐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은 이제 중투인수로 하면은 당연히 이제 은퇴 후에 생활비가 부족이 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현재 DB형, 요건 이제 큰 기업들이 많이 하는 퇴직연금 형태인데, 요건 이제 중도인출이 불가하며, 다만 법정 사유에 한정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. 담보대출. 얘를 담보로 대출받는 거죠. 그 다음에 DC형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면, 뭐 집을 사거나 뭐 이런 거, 중도에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. 중도 인출을 까다롭게 하겠다. 대신에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 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. 근데 뭐 사실 대출 받으면 이거 뭐 갚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? 그냥 대출 받으면은 또 그냥 대출은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? 그럴 것 같기도 하고, 네. 네, 아직 뭐 어떤 상세한 요건은 나오진 않았잖아요. 근데 네. 이번에 내놓을 이런 중도 인출 요건에 대한 강화안이 네.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도 잘 모르겠어요. 음. 내용을 좀 봐야 정확하게 알겠죠?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나와도 저는 이게 우리가 네. 우리가 지금 상황이 계속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전셋집을 구하든 내가 살 집을 매매로 사건 여기에 또 이런 돈들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10몇 프로는 그냥 내가 경제 상황 안 좋고 파산하는데 또 그렇죠. 하는 거고. 그러니까 이런 돈들까지 지금 꺼내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저는 보여져요.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뭐 연끌까지 해서 네. 중도 인출하고 연끌을 한 음. 이 3040 세대를 너무 나무랄 수밖에 나무라면 안 되는 것이 네. 또 그들은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맞아요. 투자를 한 거란 네, 말이에요. 왜냐하면 저도 뉴스만 봐도 상승을 한다라고 예측하는 것과 아닐 것이다, 조심해야 된다라는 예측이 반반 나뉜단 말이에요. 반반이 아니라 상승한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. 어떻게 더 많죠. 네, 그럼 훨씬. 그걸 접하다보면 네. 사람인지라 기대 심리라는 게 생기잖아요. 당연히 이 기회에 네. 나는 지금 일단 내 집 마련하고 그 집이 가치가 상승하면 네. 나중에 그걸로 뭐 노후 살면 되겠지. 그러면 좋죠.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은 무릎 밑에서 사야 된다니까요. 무릎 밑에서 쌀 때. 근데 지금 어깨 위란 말이에요, 서울은. 너무 비싸.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파가 지금 올 수 있어요. 이게 하반기가 아니라 자칫 트럼프가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초반에 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까요. 아니, 이런 지금 위험한 상황에 내 노후까지 걸기 이 돈을 끌어다가 하고, 진짜. 아니, 제발 도대체 상승 얘기하시는 전문가분들 도대체 왜 그러세요, 진짜. 진짜 좀 안 하시면 안 돼요? 왜 그렇게 부동산을 못 부추겨가지고 안달이 난 거예요? 진짜 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은데, 내년에. 무슨 입주가 부족해. 내년에 입주 안 부족해요. 데이터 보면 명확하게 다 나오는데. 이것들, 지금도 경매 많이, 이것들 저는 진짜 나중에 경매로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, 이게. 그리고, 진짜
자, 왜 대한민국,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인데, 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지, 비가 와도 오른다, 눈이 와도 오른다, 어떻게든 모든 껴맞추기 걸, 식으로. 아니, 모든 껴맞추는 게 아니라, 모든 걸 다 갖고 와서 다 오른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진짜, 걱정 안 되세요? 나는 내가 그런 전문가면 나 너무 걱정될 것 같은데? 내 인생, 내년에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. 그쵸. 그리고 진짜 이렇게 퇴직연금까지 끌어다 쓰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 노후를 아까 말씀드렸죠? 내 노후를 그냥 경매로 날리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. 진짜 위험해요. 정말로 이제 현명한 투자. 음. 그러니까 김 대표님께서 김기현 대표 생각하시기에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또 노후 준비도 하고 싶다. 둘 다 하고 싶은 거죠. 두 마리를 다 잡고 싶다라고 그렇죠. 한다면 어떤 선택으로 지금 이 로드맵을 잡으실 것 같아요?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절호의 매수기에만 사야죠. 그렇게 무릎 밑에 사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25년에 하방이 굉장히 강한 충격이 오면은 여기 25년, 빠르면 25년 말, 늦어도 한 26년쯤에는 서울은 아닐 수 있지만 상당수 지역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, 그때는 연끌해도 돼요. 그때는 됩니다. 그땐 무릎이다. 네, 근데 위험한 시기에 연끌한다? 어떻게든지 다 봤잖아요, 우리가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멀지 않았는데 데이터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. 25년 이제 시작됩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, 당장의 내 집 마련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먼 훗날 노후에 대한 그림을 놓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과연 여러분이라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난 어떤 선택을 해야겠다. 어느 정도 좀 결정이 지셨나요? 또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답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아시죠? 좋아요, 댓글, 구독,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